김호중 스타일이야. 몰래, 와. 자, 사진을 찍었어. 우와. 이 신문의 머릿 기사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찍은 기념사진을 일면 머릿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오늘날 귀국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은 열흘 동안의 방북 기간 중 큰 성과가 있어서인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항구가 보니까 그 남포 항구가 제일 그 컨테이너도 일부 받을 수가 있고 저희는 그 남포로 정했습니다. 찍은 기념 파격적이네. 일면 머릿 뭔가 승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5천만 달러 규모의 건설 장비와 기술은 대우가 제공하고 북한은 노동력과 땅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정중 회장의 그때 당시 의문의 1패였어요. 패착이 뭐였냐면 김호중 회장은 누구를 만납니까? 김일성을 만나죠. 그리고 김일성과 김호중이 만났다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공인해 줍니까? 북한에서 공인해 주죠. 뭐를 통해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야, 이걸 공개할 수 있다니. 지금도 북한은 먼저 공개 안 해요. 특히 북한이 노동신문에 일면에 선제적으로 공개한다는 건 이건 도장 찍고 뒤돌아서 사인하고 다시 한번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정중 회장 건 어땠어요? 정 회장이 돌아오면서 먼저 터뜨리죠. 금강산 관광. 그러니까 한 끗 한 끗 한 끗 뭔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당시에 김우중 회장이 김일성과 만나서 어떻게 빅딜을 하느냐. 현대가 개성공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대우가 남포공단을 하기로 김일성과 다 체결하고 돌아온 거예요. 스케일도 더 컸어요. 일단 남포에다가 와이셔츠, 가방, 신발 같은 경공업품 공장 9개를 먼저 세워. 9개나? 그리고 남포 땅 30만 평을 북한이 임대해 주기로 계약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땅도 200만 평으로 더 늘리기로 합의를 해요. 그런데 또 김호중 회장이 제안한 게 대우만 독점을 해달라 이게 아니라 대우 말고 내가 돌아가서 다른 기업들 다 인발관한다.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랑 같이 합시다. 라는 제안까지 하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사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안 할 이유가 없지. 게다가 앞서 진짜 저는 보면서 놀랬던 게 KBS 기자가 스탠드업을 하면서 노동신문을 그러니까 그걸 들고 있었어. 이거는 양측에서 북한과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몰래 김우중이 북한을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공식적으로 처음 방문을 한 거고 완전히 북한과 남한에서 대대적으로 이거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남북 경협의 창구는 대우로 단일화해라. 완전 밀어주는 거잖아. 끝이네. 아니 이거 보면서 현대는 어떻겠어요? 완전. 김태우와 완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정주영 회장의 패착은 결국은 김일성을 못 만난 거예요. 아, 진짜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포공단 같은 경우에 이제 무르기가 힘들거든요. 왜 최고 존엄께서 하락을 했거든요.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남한 정부 같은 경우에 노태우 정부에서도 사실 북한과의 결례는 이제는 내국내, 국내 거래로 간주하겠다라는 식으로 경제 협력의 의지를 밝힌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창구가 단일화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뭐 김우중 회장이 김일성의 신뢰를 얻은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신뢰를 얻었어.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 그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김우중 회장과 이제 김일성이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남한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바가 있지만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없었다. 왜냐면 직원을 누가 안 했을 거 아니죠. 그렇죠. 상황이.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이제 그 한참 그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소련 붕괴가 되니 많이 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 직원을 안 한 거예요. 안 돌아다녔고. 안 돌아다녔고. 그러니까 그걸 직원을 한 거예요. 김우중 회장이. 동구권도 그렇고 뭐 소련도 그렇고 스탈린 동상, 레닌 동상이 끌어내려지고 있다. 지금 북한에도 당신 동상이 많은데 그 꼴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난 했을 것 같아.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스스로 지금 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협이 필요하다. 나를 밀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평양에 가면 고구려 동명왕의 묘가 있어요. 릉이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건데 북한에서는 부실하게 관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김부자의 유적지가 아닌 이상은 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든요. 가본 적도 없다. 저도 잠깐 보니까 이게 묘는 번듯하게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문 같은 게 되게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김우중 회장님이 아신 거예요. 알고 바로 김일성을 만났어요. 앞으로 남과 북의 왕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될 텐데 그래도 우리 민족의 시조인 고구려 동명왕의 릉을 이대로 관리할 거냐라고 말해요. 그 다음 날 바로 김일성이 동명왕 릉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당 간부들을 호되게 야단칩니다. 야단치고 나서 동명왕의 릉이 새롭게 세 단장을 해서 아주 번듯하게 세워져 있었죠. 김우중 회장 보면 약간 좀 돌직구시잖아요.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약간 비율을 좀 맞춰야 김일성이 마음을 얻지 않을 수. 이건 너무 진중권 교수님 책. 이건 너무 진중권 교수님 책. 뭐 저도 김일성 주석을 만났으면 아마 신임을 얻지 않았을까. 오, 친구가. 오히려 근데 김일성 주석은 김우중 회장의 이런 솔직한 모습을 좋아했대요. 오히려. 사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좀 형식적으로 먼 사이면 이런 얘기 못 하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막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또 김우중 회장도 그렇지만 그 아내분이 또 그렇게 돌직구인가 봐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냥 혼자 오지 말고 저 아내분하고 같이 오라고 그랬고 또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초대석에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로 걸어가 잘 있냐라고 확인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의 진실 하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돌직구를 던지는 사람이 신뢰받고 사랑받는다. 돌직구쇼. 이래서 돌직구는 김진이지. 아 제가 아까 그 돌직구란 말을 잘못한 거예요. 돌직구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아유, 그거로 좀 아차 싶더라고. 고마워. 고마워. 아니 이런 비화도 있어요. 김일성이 김우중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신임하고 신뢰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1994년 정권 말기 암살 위협에 시달리던 김일성을 김우중 회장이 망명시키려 했다. 야 이건 말 좀. 그러니까 이런 비화, 이런 썰이 당시 파다하게 돕니다. 근데 그냥 썰도 아니고 서울신문 사장이 당시에 직접 취재했던 내용이라고까지 밝혔어요. 어머. 1994년에 김우중 회장이 김일성 주석을 단독으로 면담합니다. 그 자리에서 김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지금 평양에는 그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다. 망명 지역을 좀 자네가 알아봐달라. 그러니까 그때면 김정일파가 아버지 김일성 파를 다 몰아내고 실권을 다 쥐고 있었던 때여서 사실 북한 권력의 이양기여서 역사적인 시점은 맞긴 해요. 자, 근데 이 모든 걸 도청하고 있었던 김정일계가 김우중이 김일성의 망명을 부추긴다면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난리를 쳐서 이게 무산됐다라는 에피소드를 당시 서울신문 사장이 취재했다면서 공개를 한 거예요. 취재를 했다고? 이게 사실인지 2017년에 한 기자가 저 김우중 회장에게 직접 팩트 체크를 물어봅니다. 진짜입니까? 망명시키려 했습니까? 그러자 김우중 회장이 또 너스레를 떨어요. 내가 북한을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에피소드가 많은데 전부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기자계에서는 NCND라는 게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외교용. 그건 팩트로 보거든요. 근데 김우중 회장이 원래 스타일이 좀 이렇긴 한데 하필 여기에 NCND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묘한 여운이 남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 저기 우리 동네에 오면 그런 분들 한 3만 명 있어요. 충청도. 로또 복권 됐다며 해봐. 형 복권 됐다며요. 와, 됐다는 게 안 됐다는 겨. 예헤 이 차이. 됐다는 게 안 됐다는 겨. 예헤 이 차이. 복권 사지도 않았어, 사실은.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진짜 무슨 실화 같은 얘기라서. 자, 이때 김우중 회장님과 같이 동행해서 평양까지 갔던 인물을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섬유 경공업 이 분야가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해외 생산 기지를 많이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85년부터 제가 93년까지 한 8년 정도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90년인가 갑자기 그 윗분이 부르더니 저보러 여권을 새로 만들 신원조회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회장님께서 불러주셔갖고 외부에다가 대우 상품 전시회를 할 예정이니까는 그 준비를 좀 해라. 그래서 품목을 좀 뽑아봐라. 그래서 품목을 뽑았죠. 91년도 1월 달인가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게 됐고 그다음 그렇게 해서 그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남포공단을 하기로 해서 그때부터 관여해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주석께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온 김에 기념사진을 촬영하자고 해서 사진을 한번 찍고 그 당시 알던 김일성 주석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악수를 하니까 손에 그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우렁찼고 그다음에 기계도 이렇게 커 보이고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큰 줄 알았더니 다음 날 이제 기념 사진을 했는데 사진을 봤더니 키가 그렇게 크질 않더라고요. 김일성은 왜 대우랑 현대 중에서 대우가 파트너로 좀 찍은 것인지. 그 당시 아마 북한에서는 현대는 관광산업 개발로 나가는 전문이고 그다음에 대우는 산업화의 전문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대우를 낙점한 것 같습니다. 인민문화궁전에서 전시회 했을 때 개최한 이유나 목적이 있었을까요? 네, 북한으로 봐서도 굉장히 이게 이 파트너를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파트너가 진짜 실력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검증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필요한 거는 섬유 경공업 분야이기 때문에 섬유 경공업 분야, 의류라든지 뭐 양말, 신발, 가방, 뭐 옷 같은 거 이런 데에 치중했고 일부는 자동차도 전시를 해놓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김정일 지도자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둘러보고 갔었는데 굉장히 국산화율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치료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가 남한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와갖고 대우의 여러 가지 이 생산 설비를 시찰했죠. 대우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대우 계열사뿐만 아니라 포항제철도 관람하고 삼성전자 여러 군데 이렇게 딱 봤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실에 있는 롯데 잠실 거기를 갔었는데 한여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애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김다련 부총리가 저한테 김 선생 이거 몇 시간 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죠. 몇 시간 걸렸다는 얘기는 동원하는데 몇 시간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원이 아니라 다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다. 좀 많이 보고 가시라 그래서 김다련 부총리가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북한 관리 김다련이 방한을 하잖아요. 그때 일화와 또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기업들 12개의 공장을 북한이 다 찍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찍어놓은 비디오 테이프의 총 시간이 몇 시간이었을까요? 총 시간. 정답은 총 9시간 분량의 비디오를 찍어가요. 우와. 자, 그러면 그때 9시간이 넘는 비디오 테이프를 누구에게 줬느냐? 북한 김정일에게 줍니다. 그래서 일화는 김정일이 그 비디오를 보고 또 보고 계속 반복하면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데 몰두했고 그때 김정일이 이 비디오 테이프를 자기가 다 보고 경제 관료들에게 딱 던져주며 너희들도 보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렇구나.